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약에 인연이 닿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말리는 게 아니라 나가면 져요. 나가면 져요. 의미가 없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기 전부터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표현 많이 했던 게 굵지 않은 복권이고, 사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자질을 봤을 때 대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실망했던 거는 필설이 약해요. 대중적인 매력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지금 가진 매력도가 더 높이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설, 글쓰기 이런 걸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의 경제관이 무엇인지 아니면 외교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민주당 의원 중에 좀 약간 좀 웃긴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냥 말싸움하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가 도전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이 살아남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전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과 설사 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가 되더라도 당이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패장이 어떻게 떠나오느냐 그랬는데, 그 전례는 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멋있게 또 전례를 깨트려줘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따라할 만한 모범적인 전례가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다가 요번에 총선에서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도 이겼잖아요. 이기고 지금 저는 국회... 정호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당선자 기존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국민의힘을 쳐다보면 이제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파란이 일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한테 과정은 험난하지만 큰 결과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일지라도 저는 검토해볼 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하는 사람에게 가장 딜레마는 뭐냐면요, 임기 2년 동안에 시용이 없어요. 맞아. 뭔가 대통령은 지지부진할 것이고, 나는 여기서 차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락가는데 당 지지율 높일 만한 비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선거예요. 선거에서 공천 잘하고 지휘 능력 보여가지고 이기면 팍 뜨거든요. 그러면 보궐선거 이제 몇 개 있는 게 아마 주 성적표가 될 텐데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수도권 보궐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졌다. 또 나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약간 좀 틀면은, 저라면은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은 내가 지휘해서 보궐 다수를 이길 수는 없으나 내가 뭔가 그 뭘 보강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말이 하나 되는 건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수도권 이런 데 보궐 나왔어요. 왜냐면 후보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라면 오히려 재충전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후보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멋지게 이기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당대표 됩니다. 내가 아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혹시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가 한동훈이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지금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나가서 지면 정계 은퇴해요, 한동훈 위원장. 놔두면 되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그거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기반이라고 하는 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권 지지율을 22%, 3% 가진 거는요, 보수에서 그 당시에 1등하는 사람이 갖는 약간 유정회 같은 지지율이에요. 뭐냐면은 옛날에 어느 순간에 김무성 대표도 24% 찍은 적이 있어요. 항상 그 딱 밀어 올릴 사람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20% 정도 몰아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옛날 황교안 대표도 가졌던 지지율이고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뭘 붙였냐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코어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이번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정치에 복귀할 만한 마땅한 계기가 없어요. 이번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저는 지금 나서는 건 좋은 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패장이잖아요. 저는 선거 책임의 그 선거 패배의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선거를 지휘한 그분이 지는 게 맞아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서는 건 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가 좀 덜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자기 시간표에 없는 거였거든요. 끌려나와 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외교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탁월해요. 여태까지 저랑 논쟁도 많이 해봤거든요. 사적으로 뭐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식의 논쟁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누구하고도. 그래서 그건 굉장히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 사람 괜찮겠다. 아니, 저랑 만나면 술밖에 안 먹으면서 왜 거기가 논쟁을. 아니 뭐 앉아가지고 거기 말싸움만 하잖아요. 말싸움만 하는데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비동의 강간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이슈를 놓고 굉장히 토론을 했거든요. 굉장히 장문의 토론을 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물론 저는 이제 입장이 다릅니다만 그렇게도 토론이 생각할 수가 되는구나. 있구나. 토론이 되는구나. 이렇게 멋지게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해준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아직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되도록 많이 들으면서 위기에 빠진 보수의 어떤 비전 같은 걸 들고 나와서 보수의 새로운 서사를 쓰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 3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원래는 딱 선거 끝났으면 졌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불러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런 자리였으면 참 좋겠는데 세팅된 걸 보니까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찬 거 나가서 밥 한 번 먹어주면 되잖아요. 굳이 안 나갔다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 돌아가는 분위기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게 홍준표예요. 홍준표 이분을 왜 만납니까? 대구시장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오는 얘기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자 폐하라.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세자인으로 이거 선언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면서 당내에선 또 일부 사람들 또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는 겁니까? 너 때문에 졌다.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영남이 무슨 책임이냐, 진 건 수도권 선거지. 이렇게 나면서 네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얘가 잘못한 거다라고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죠.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이거 보고 전화를 걸어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했더니 비대위원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초청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자기들도 황당하다. 우리는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가겠지.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래도 안 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끌려가고 난 내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오차는 모양새가 잘못됐어요.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직접 해도 될 걸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오찬 무산을 유도한 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16일 날 비대위원들하고 만찬한 거, 제가 취재 보도를 했지만은 번개였다고. 그거하고 대통령실 오찬 거부한 거를 연결시키는 건 무리예요. 16일 오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해서 소집해서 간 게 아니라 장서정이라는 그 비대위원이 그 단톡방에서 먼저 바람을 잡아가지고 해서 비대위원들이 주선회하고 간 자리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아웃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가고 싶지 않은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밥값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지 않았어요. n분의 1로 다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참석하고 대통령은 거절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